예. 자, 오늘은 2023년 2월 12일 가리키고 있는 시점에서 91번째 야간 수업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3월 꽃길 랠리, 뭐 이제 산타 랠리도 있고 썸머 랠리도 있는데 원래 꽃길은 5월 달부터 시작하죠. 4월 말 중순부터나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번 연도에는 주식시장은 조금 빨리 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벚꽃이 빨리 피고 빨리 지죠. 자, 그런 것처럼 이번 연도 얼마든지 조금 빨리 피고 빨리 지는 그런 증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부터 여러분들하고 준비한 상고하죠. 네,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방송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하고 화면 한번 잠깐 점검해보고 갈까요? 나는 소리도 잘 들리시고 화면도 잘 보이신다 하시면 11번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대우님, 해바라기님, 네, 감사합니다. 네, 타핑님 오랜만입니다. 이양수님, 사과나무님, 네, 반갑습니다. 테라로사님, 보기농굴님, 만카님, 드림님, 캔두님, 스마일님, 아스마님, 근창님, PK엔젤님, 반갑습니다. 보기농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백억지리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가장 큰 주제를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이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 14일이죠. 14일 날 미국이 CPI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14일 날 CPI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1월 달 거를 발표를 하는 거죠. 1월 달. 이번 연도 1월 달이 작년도 1월 달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기준점 측정 지표가 되는 CPI 지수가 얼마만큼에 도달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 그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 CPI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제 미국 증시가 이 CPI 지수를 눈치를 보고 미리 움직였다. 그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원래 CPI 지수는 이제 9.1에서부터 8.5, 8.5에서 8.3, 8.3에서 8.2, 8.2에서 7.7, 7.7에서 7.1, 7.1에서 6.5로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작년 동월 대비 상승 추세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작년 동월 대비 9.1% 상승, 작년 동월 대비 8.5% 상승, 재작년도 12월 대비 2022년 12월에는 플러스 6.5 상승.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국제 기름값과 집값을 다 포함한 거죠. 음식료 포함.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은 6.2를 예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6.2가 상승할 걸로
1월 달에는 작년 대비 6.2% 정도가 CPI 지수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상 속에서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권을 좀 보였습니다. 야, 무슨 혼조냐, 하락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입니다. 0.6% 하락. 그렇죠? 그렇지만, 보합, 시가 저가를 고려해 본다면, 일단 양봉이에요.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반대로 0.5% 오른 양봉입니다. 즉 나스닥 지수의 0.65% 하락인데 양봉, 다우존스 지수 0.5% 상승인데 양봉.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양봉이고 올라간 다우도 양봉이고, 스탠앤푸어 플러스 0.2인데 양봉, 플러스권에다가 양봉이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전부 다 3개가 양봉입니다. 앞에 음봉이 2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은 또 다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어제 미국장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눈치 보기 속 기대 심리 발동. 기대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장을 잘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눈치를 봤던 종목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월요일날 긍정적이냐 봤을 때 한국 시장에 꽤 긍정적으로 일단 작동은 할 것 같습니다. 지수의 방향성이. 즉 스탠앤푸어의 양봉이라든가 다우의 양봉, 나스닥 시장의 양봉. 물론 나스닥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0.6%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긍정적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왜 그렇게 보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 이유를 야간 수업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본다면은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종목이 저는 테슬라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100 종목입니다.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어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떨어진 것이 이제 나스닥을 대표하는 100개 종목인데요.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JD.com이라는 중국에 있는 전자상거래 회사예요. 징둥닷컴이라고도 불리죠. 마이너스 5.7%.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것이 에어비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28%.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문제네요.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그렇죠? 테슬라가 마이너스 5%가 하락해 가면서 그동안 110% 상승. 지난 한 달간,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 동안 플러스 110% 폭등 해가면서 상징적으로 200달러를 돌파했던 부분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여기가 200달러예요. 여기가 214달러 최고가. 테슬라는 101.8달러에서부터 1월 6일 101.8달러에서부터 110%가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한 달간 110% 넘게 폭등해서 가장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다시 낙폭과대로서, 그렇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50%인 상태죠. 예, 100% 저가 대비 올라왔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50%인 상태예요. 400달러에서부터 빠졌기 때문에 400달러, 이거는 이제 액분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400달러에서부터 하락했습니다. 400달러부터 하락해서 고점 대비 2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0달러까지 110%가 넘게 테슬라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어제 5% 폭락 나와가면서 장중에 윗꼬리 아랫꼬리를 심하게 달고 결국 200달러가 깨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죠. 엔비디아도 빠졌어요. 반도체. 엔비디아도 지금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도 빠졌습니다. 넷플릭스는 대신 아랫꼬리가 없는 마이너스 4.18. 자, 잘 볼까요? 넷플릭스도 최근에 바닥 찍고 작년도 8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160달러에서 350달러까지 120%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제 이틀 연속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영상입니다. 테슬라처럼 최근에 50%에서 100% 급등 나온 주, 엔비디아처럼 138달러에서부터 230달러까지 80% 이상 급등 나온 주, 넷플릭스처럼 지난 6개월간 100% 상승한 종목. 자, 대부분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것이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든 혹은 테슬라의 반도체를 납품하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 자율주행 칩을 납품하는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혹은 넷플릭스처럼 컨텐츠 관련주로서 성장성까지 그 수익성까지도 검증된 종목, 그래서 급등 나왔던 종목,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 즉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그것이 JD.com이든 에어비앤비든 혹은 넷플릭스든 클라우드든 제스켈러든 부킹 홀리데이든 데이터독이든 메르카도 리브레처럼 전자상거래를 하든, 즉 전자상거래 JD.com, 메르카도 리브레, 클라우드 제스켈러, 그리고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 부킹,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특히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램 리서치, 세미컨덕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연초부터 적어도 30% 40%씩 올랐던 종목군들이 어제 다 빠졌어요. 자, 그 얘기는 라이브입니다. 빠지모아님 라이브예요. 자, 여러분들의 강의 집중을 위해서 자, 채팅을 조금 정지시켜 놓을게요. 오늘 할 이야기도 많은데 시간은 없으니 일단은 강의 집중을 위해서 유튜브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채팅을 좀 정지시켜 놓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어제 미국장은 화요일날 미국장 시작 전에 발표되는,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날 밤 10시 반경에 발표되는 1월 물 CPI, 1월달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극심한 눈치 보기,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에 진입했다.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준 하루였다. 어제 금요일 날. 이거 더 이상 안 들어가지? 신기하네. 극심한 눈치 보기.
눈이라는 것에 뭐가 잘못된 게 있나 보네. 그쵸? 극심한 눈치 보기. 그것이 결국은 차익 실현. 부분 차익 실현 물량의 출현으로 나타난 거죠. 종합주가지수는 윗꼬리 아랫꼬리 나스닥.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눈치 보기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눈치 보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넷플릭스처럼 5% 전후로 하락해가면서 미국 시장 하락을 주도한 종목. 이 종목군들이 눈치 보기 장인 건 맞습니다. 눈치 보기는 맞는데 그것이 차익 실현으로 나타났어요. 저가 대비 100% 상승한 테슬라나 혹은 엔비디아나 에어비앤비나 혹은 50% 전후로 상승한 반도체 종목군들 에서 디지털 관련주와 더불어서 디지털 관련주, 반도체주,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주들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났다. 근데 그 차익 실현 물량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 당연한 거다. 왜? 저가 콘텐츠 대비 거의 100% 올라가고 50% 올라갔는데 14일 날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CPI 예상되는 발표가 6.2예요. 6.2% 작년도 1월 대비 CPI 지수가 하락해 상승해서 7개월 연속, 그렇죠? 6개월 연속 하락한 거에 이어서 한 달을 더 더해서 그러면 7개월 연속 하락했으니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CPI 지수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6개월 연속 하락해서 멈출 것 같아요. 예상 지수가 너무 낮아요. 6.2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6.2면 너무 수치가, 왜냐하면 기름값이라든가 주택가격이라든가 혹은 음식료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렇죠? 12월 달에는 여기잖아요. 1월 달은 여기잖아.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1월 달은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경기침처럼 하면 뭐가 국제유가가.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안 줄어드는 게 있죠. 국제유가 가격도 빠지고 가스 가격도 빠졌는데 줄어들지 않는 게 있어요. 임금.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임금이 안 줄어들고, 임금이 안 줄어들으니까 사람들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사람들의 실업률이 늘지 않으니까 월세가 아니라 주세죠. 한국으로 따지면 월세. 임대주택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 이야기는 CPI 지수가 6.2로 낙관적으로 7개월 이상 하락할 거라고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지난달에 6.5에서 이번 달에 6.2, 1월 달 거 통계 발표하는 2월 달. 그거가 조금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망 매물이 약간은 좀 나았다고 보여져요. 확인하고 하느니, 여러분 같으면 확인 안 하고 130% 수익률을 140%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110%에 만족하겠습니다. 20, 30%더 먹자고 확인하는 것보다 차라리 110%에 만족하고 확인하지 않고 일단 먼저 때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CPI 지수가 어떻게 됐나 지켜본 다음에 발표되기 전에 때리고 발표 났을 때 확인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 여부 결정하는, 즉 스마트머니죠. 어떻게 보면 선행 매수하고 선행 매도하는 형태. 누구? 테슬라에 관해서 이러한 흐름을 하나를 지금 좀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및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죠. 반면에 그래서 월요일장은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는 가장 먼저 좀 난해한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 및 코스닥의 게임주들, 코스닥의 컨텐츠, 더군다나 간편결제 시장 있잖아요. 간편결제 관련 종목군들은 난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급등 나올 수도 있고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더. 왜 그러냐면 애플페이가 이제 한국에 상륙하잖아요. 애플페이가 상륙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들이 초토화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삼성이든 SK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우리 애플페이의 상륙 덕분에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기회들이 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100%씩 오른 종목이 한국은 별로 없잖아요. 대형 종목이. 로봇주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미국처럼 이렇게 대형 종목이 급등 나온 현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 한두 달 사이에 올라오긴 했지만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월요일장 국내 증시는 미국장을 봤을 때는 반도체인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라든가, 물론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큰 흐름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완성차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까지 테슬라를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삼성 SDI는 좀 빼고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워낙 강하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에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월요일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및 대형 종목들이 조금 멈칫거리는 상황에서 월요일날 시가부터 바로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바로 치고 나간다. 순식간에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대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자,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2500포인트 충분히 돌파 가능한 상태다. 그렇지만 시가부터 돌파 나오기에는 그러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시초가 전후로 뭐 갑자기 일본이 급등 나온다든가, 혹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뭐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급에서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시가부터 나올 가능성.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수급으로 계속 땡기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그래서 시가부터 살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미친 듯이 헷가닥 도는 현상 또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지금으로선 짧은 시간 내에. 자,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저런 종목분들이 좀 부정적인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시가 전으로. 그리고 저런 종목들이 눌러줄 때 네이버나 카카오도 디지털 컨텐츠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염려 속에서 염두를 하고 저희가 내일장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떨어진 종목군들도 있지만 그러면 다운은 어떻게 플러스가 났을까? 그러면 우리도 뭔가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 수급들,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국내 기관이라든가 혹은 개인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거나 상승이 나왔으면 2200에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외국인들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미국 나스닥 성향의 테슬라 주식 주가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속에서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연속 계속되는 주식 매수 행보 왕창 사놓고 조율하고 있는 지금 요즘은 조율하고 있지만 또 선물도 이렇게 건드리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풋옵션 왕창 때렸죠. 84 수량은 28,000개인데 어찌됐든 금액상으로 보면 윗방향 떨어지는 거는 풋옵션을 매도했으니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월요일장의 국내 증시는 지금으로서는 한없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나스닥처럼 이렇게 개파락 갭상승이 심하게 나오는 케이스다. 그러면 양봉이긴 하지만 아래꼬리 달았죠. 음봉이긴 하지만 위에서 밀리긴 했지만 갭도 한번 잠깐 메꿔봤었어요. 떨어졌던 폭도 나스닥이. 자 그러면 여전히 국내 증시도 불신은 저는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예요. 미국장 다우존스 30 종목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세브론, 텍사코. 뭐하는 회사입니까?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 세브론, 텍사코. 신고점은 190달러 근처네요. 여기는 170달러고 지지선은 좀 더 아래쪽으로 따진다면 167달러선. 나쁘지 않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100 종목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 그리고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종목이 작아서 아까 거밖에 안 뜨네. 그죠?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그리고 스탠프 500으로 가볼까요? 메르슨 오일, 발레로 에너지, 아파시 코퍼레이션, 다이아몬드 백. 여러분한테 이제 요 종목군들을 볼 때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푸틴의 영향력이 미국 주식시장에 절대적이다. 푸틴이 살려준 미국 증시. 물론 나스닥은 대형 기술주 중심이니까 이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미국장의 반등, 특히 스탠앤푸어의 방금 보셨던 대형 에너지 종목분들의 강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 이런 것들은 푸틴이 살려준 미국 증시다. 저것만 본다면. 왜 그러냐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하루 50만 배럴 감산 그 얘기를 일단 해가면서 WTI 국제 유가가 2%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 말은 국제 유가가 쉽게 경기 침체가 아직까지 쉽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감산한다 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팽팽한 균형점 속에서 50만 배럴이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루 50만 배럴은 저도 100만 배럴 이상 감산해달라고 바이든이 예전에 좀 늘려달라고 사우디 왕자한테 요청했었는데 사우디에서 10만 배럴밖에 안 늘려줬죠 그때. 자 이번에도
푸틴의처럼 감산 정책 발표가 국제 유가를 2%대나 끌어올렸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답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월요일 날 혹시 모를 국제 유가의 급등에 대비하는 미국 증시의 에너지 관련 정책주들이 대거 상승 상위 종목군에 다 포진됐어요. 디테일 관련주나 이런 거는 빠졌는데 비해서 특히 전통적인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엑선모빌로 대변되는 이런 전통적인 엑선모빌 그리고 로얄 더치셀 지금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였죠. 2007년도 서브프라임 전후로는 지금 뭐 요즘 뭐 부유세 논란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국제유가 140달러였잖아요. 국제유가가 140달러였기 때문에 지금 80달러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 부유세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서브프라임 100달러 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유독 왜 그러느냐. 미국도 계속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어제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 스탠포드 지수의 상승 이걸 보고 월요일날 삼성전자가 스탠포드에 견딘다는 투자 심리가 견디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삼성전자가 반등이나 상승 원인이 있다면 반도체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쪽이나 에너지 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지 다른 쪽이 있지 않다.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겠어요? 반도체 빠진 거 보니까 선수 교체가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짝 삼성전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장에는 LG화학이라든가 LG화학 이런 유가 관련주나 혹은 정유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화학에서 이제 수소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정유 유가 관련주가 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가 관련주가 화학이라든가 정유가 화학, 정유 이런 게 추세는 아니라고 봐요. 세긴 하지만 이제는 반등이라고 보고 그리고 내일은 유가에 민감한 수혜주인 조선주 그리고 건설주 그런 종목군들이 단편적으로 그동안 떨어졌던 종목군들이죠. 시장에서 힘을 못 썼던 그런 종목군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상승만 보였던 이렇게 이제 LG전자라든가 이런 LG전자나 혹은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보다 오히려 더 이런 그동안 좀 피해를 입었던 혹은 뒤에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나 삼성전자 이런 거에 상승에 빛을 발했던 SK, LG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에서 오히려 수익률 게임 그 조선주 건설주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까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국내 시장은 이렇게 패턴 체인지할 대형 종목군들에서 수익률 게임을 저 정도라면 국제유가가 저렇게 버텨줬다면 이제 화학주라든가 건설주, 조선주 이런 유가 민감주들이 또 약간은 지금으로부터 수익률 게임을
많게는 10% 예정, 15%, 적게는 5%에서 7%, 많게는 15%에서 10%. 이 정도는 한 주간에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스팟으로, 즉 단기 치고 빠지는 형태를 걸 이해해야지 끌고 갈 생각을 한다는 건 좀 위험해 보인다. 그렇게 월요일장에 조선주라든가 건설주, 왜 주류가 아니잖아요. 물론 앞으로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지수의 간극, 2500 돌파를 앞두고 잠깐 전열 정비하는 흐름 속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전통적인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시장이 여전히 매력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률기 그런 종목군들을 잠깐 조정받는다 해서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100주 갖고 있으면 50주는 남겨놓고 50주만 갖고 조선건설 이런 쪽에도 좀 치고 빠지고 하는 형태로, 어제 미국장이 국제유가가 강세였으니 월요일장에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화학주나 이런 것도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일단 조금 더 중요한 건데 2월 달에는 1월 달과 2월 달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지수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없다. 말씀드렸다시피 3000포인트가 아니라 2750포인트까지는 3월달 1, 4분기, 즉 3월달에 금리 3월 22일 날 새벽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23일 날 새벽이겠죠. 금리를 올리느냐 말느냐가 이제 발표가 올리냐 말했느냐, 미국 그 내부에 있었던 현상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날짜 여기 있다. 금리 인상 예정일이죠. 예정일이 아니라 금리 인상 FOMC 회의 발표하는 날.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를 알 길이 없네. 잘 나왔네. 이게 왜 크게 하면 안 뜨지? 3월 22일 날 발표가 있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23일 새벽이죠. 새벽 한 4시 반 되겠네요. 4시나.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강의 서두 시작할 때 미국장에 있었던 흐름 속에서 오늘 야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2월 달에 어떻게 남아있는 시간을 준비할 것인가를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당장 월요일날 일단 어제 나스닥이 하락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꽤 괜찮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시가, 반도체와 더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충격, 테슬라, 엔비디아의 충격을 시가에 우리가 얼마에 받아줄 수 있느냐. 한국 증시가 2400이냐 아니면 2450이냐 아니면 보합 전후부터 시작해서 위로 2500을, 아래로는 그 2450을
아우르는 이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돌파도 나올 수 있고 하락적으로도 돌파 나올 수 있는, 왜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들이 일단 힘을 쓰기가 어려운 장이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종목들을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에 어제 빠진 종목들을 본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현대자동차나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대형 종목군들이 그런 빈자리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굳이 시가에 그것들이 채울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럼 시초가의 주가가 약간 빠지는 것은 용인해 줘야 되느냐? 마이너스 10포인트, 즉 0.45% 전후에서 0.2% 전후 마이너스 한 7포인트까지도 일단 시가 출발하는 게 정상으로 보인다. 근데 요즘 들어서 한국 증시가 상당히 세다.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에 힘입어서. 그 정도로까지만 일단 큰 방향성을 저희가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월요일 날 지금 보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와 그리고 정유 관련주, 세브론 텍사코나, 그렇죠? 그리고 스탠포드 500 내에서는, 다우에서는 세브론 텍사코, 스탠포드 500 내에서는 엑슨모빌이 신고가 갱신이 나와가면서 자사주 매집에 힘입어서 한 번 더 또 신고가가 앞으로 돌파 예상되기 때문에 유가 관련 에너지들이 의외로 그동안 첨단 기술주 네이버나 카카오나 혹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반등을 해온 어떤 흐름에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어느 정도 HMM이라든가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각 분야에서 가장 탑픽인 종목군들이 수익률 게임에 또 동참할 수도 있다. 왜냐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는 판단이 들면 시장은 또 벌떼처럼 달라붙습니다. 단기적으로 시가에만 미국 시장 영향을 잠깐 받을 뿐이지.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런 종목군들에서 그렇게 흐름을 미국 시장을 보고 잡아내는 것도 괜찮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 오늘 이제 야간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이후에 종목군들을 좀 의외의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증권주들이에요. 미래에셋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 양봉 겹치기가 3개가 나왔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형 증권사의 토큰이라든가 그리고 양봉 밀집 대형 형태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고려해 본다면 내일장 월요일장에는 의외로 그런 다커스, 지난 20년간 하락하게 한 분야죠. 그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 때부터 올라가는 데서 다 멈췄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저가게임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또 의외로 괜찮습니다. 지금 증권주들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종목군들 양봉이 굉장히 밀집 대형으로 나와요. 가격에 비해서. 저런 종목군들이 저도 이제 요즘에는 단기 매매를 조금 하는데요. 제가 직접 고르지 않고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종목을 골라봅니다. 특히 요즘은 장 시작 전에 이 검색기로 종목군들을 많이 굴리는데, 여기에서 발견된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덴티움. 일단 계속 나와요. 보니까 종목에서, 종목 검색기에서 RSI 신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월간 저장 종목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저희가 정말 덴티움처럼 저렇게
저런 종목군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종목이에요. 좀 검색기 계속 떠요. 센티움이 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참조를 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 이 세력주 추적 그 검색방에서 그동안 무료로 했던 분들한테 저 검색기를 계속 제공해주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제공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단기 매매했던 종목 저 검색기를 통해서 그렇죠? 카카오뱅크, MD스테크 한 3주 전부터 지난주부터 한번 했죠. 지금 다 팔았습니다.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주네요. 새로 오는 주가 아니니까 한국화 컴퓨터, HB솔루션 그리고 인포뱅크. HB솔루션, 인포뱅크 지금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다 바로바로 이런 건 그냥 5% 수익 주면 바로 정리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절반은 정리하고 절반은 갖고 가는데 보니까 상한가 한번 쳤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멈췄고 지금 뭐 절반 남아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 갖고 있으면 다 때리고 다시 사라고 그랬거든요. 눌림목이 한 번 더 나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저 검색 단기 매매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하고 지난 8주 동안 왜냐하면 중장기는 저희가 뭐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 그 전에 로봇주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발굴했고요. 세력주 추정 매매 검색식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종목들이 떼거지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때 당시 문자로 신청해 주신 분들이 제가 이제 딱 1년에 한 번만 강의를 하잖아요. 딱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2달 동안 검색기 체험방을 그 회원분들, 아카데미 신청하신 분들한테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연도 회원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무료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3,000명이 지금 넘어요. 검색식을. 그분들이 3,000명을 다 깔았느냐? 한 2,000명 정도가 검색식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하신 분이 1,200, 1,500 정도 되고 아카데미 말고 저한테 이제 검색기 활성화 신청하신 분. 자,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회원의 교육이라든가 유료를 받지 않습니다. 장중 문자를 그래서 1기 신청하신 분들 한 번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2주가 지난 거예요. 근데 그럼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500명 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모멘텀 주도주 클럽에 이어서 세력주 추정 매매 이 검색식 사용하신 분들, 아카데미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 회원분들로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그 위력을 잘 체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200명 한테만 일주일간만 체험권을 맛보기로 이번에 한번 드리기로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간 이 세력주 추정 매매 검색기 활용법 공부방이에요. 체험방 2월 18일부터 24일간 일주일간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장 신청을 받느냐? 안 받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일주일. 왜? 더 이상 회원은 받지 않는다고 제가 했잖아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2월 23일 날 이 검색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는 못 드리는데 한 개 유용한 검색기, 통합 검색기 하나는 드릴게요. 자, 그래서 ARS 결제 3490-4514 이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200명인데 7만 원이니까 빨리 마감이 될 것 같네요. 어쩌면 오늘 그냥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8일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그렇게 체험방을 드립니다. 이거 하신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장 안 됩니다. 딱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검색식을 혼자 스스로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우리 회원분들이 일기에 신청하신 500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고 어떻게 수익도 내고 어떻게 저걸 검색기로 활용하시는지 일주일간 체험해 보는 겁니다. 검색기도 그리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통합 검색기 9개 중에 딱 하나 맛보기로만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검색기를 갖고 계시는 무료 검색기를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활용해지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장중에 실전 매매. 그렇죠? 그래서 2월 18일부터 24일간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홀로 쓰기를 그래 하실 수 있잖아.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아니라 회원으로 받으면 되지. 1년에 딱 한 번 강의할 때 그때 기회를 놓친 분들한테는 그러면 다시 또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렇죠? 왜 맨 처음에 하라고 할 때 딱 한 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끝나면 내년 때까지 많은 분들이 기다려야 되네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7일간만 그냥 맛보기. 홀로 쓰실 수 있도록 7일 정도만 검색기 활용하는 법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ARS로만 결제가 되고요. 3490-4514입니다. 200명 차면 바로 이것도 끝나요. 지난번 500명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그래서 인포뱅크라든가 이런 것처럼 내일 아침에 또 검색기가 또 단타 매매라고 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포뱅크에서 자가서 우리가 매매한 것처럼 MDS 테크하고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솔본 이런 거에서 매매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근데 검색식에 자꾸 이런 종목이 나와요. 현대차증권. 증권주가 계속 나와. 신기하게. 검색식에. 한양증권. 변동성에서 세력주 추정 매매했을 때.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미래에셋증권. 이런 종목들이 계속 퍼포먼스가 검색식에 아까 벤티움처럼 계속 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눴던 검색식 그걸 잘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일주일간 문자와 똑같이 문자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카데미 때 했던 검색기를 유료원 검색기를 다 드리지는 않아요. 검색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체험만 하실 수 있다는 거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검색기를 어떻게 쓰는지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하루 강의한 걸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테슬라 주가로 봤을 때 하락의 움직임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 100% 이상 올랐거나 저점 대비 50% 이상 오른 종목군들 테슬라처럼 2월 14일 날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CPI 지수가 어떻게 될 건지 종목을 갖고 있어가면서 확인하는 것보다 폭등한 종목은 일단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 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종목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슬라나 반도체나 디지털 주도들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 나스닥 시장이 꽤 견조하게 잘 버텼다고 보여진다. 그 얘기는 매수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를 일정 부분 계산해서 한 것 같다. 차익 실현 물량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지수를 떠받드는 것, 시장의 투자 심리를 떠받드는 것을 국제유가 관련주 그리고 대체에너지 주들로 대신했다. 덕분에 스탠푸어도 플러스고 다우존스 지수도 플러스로서 나스닥 시장 떨어지는 것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번 주 우리나라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도 유가 관련주인 SK이노베이션, 석유, LG화학을 비롯한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유가가 강세했을 때 수혜를 입는 건설주, 조선주, 여기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이하게 증권주들이 마치 조선주, 건설주처럼 바닥권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20년 만에 지금 꿈틀거린다. 물론 애플페이 발표를 앞두고 증권사들도 토큰, 정부로부터 허락받은 신규 먹거리가 발생하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주식 매매를 잘한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셋, 대우, 키움증권도 괜찮아요. 대형 증권사 종목들을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수익률들이 정유화학뿐만 아니라 이쪽 유가 푸틴 대통령의 감산 정책에 힘입은 건설과 조선, 그리고 의외로 증권주까지 같이 동반강세로 나아가면서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을 펼치기에 매우 좋은 시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이번 한 주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91번째 야간 수업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방송 중에 잠깐 이상한 햇소리를 한 것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잠깐이지만 깜빡 졸음 방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아까 오후부터 한번 방송하고 지금 또 부랴부랴 지금 방송을 또 야간 수업을 준비된 자료부터 했는데 잠깐인데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져서 그랬어요.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느끼신 분도 있고 못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잠깐 아까 제가 갑자기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잠깐의 졸음운전처럼 잠깐 그걸 한 거니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JW9000님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뵐게요. 네. 그래도 미국 시장이 나름 눈치 보기 장세였지만 잘 버텨낸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저는 미국은 다행히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CPI 지수 발표 앞두고